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까지. 네. 오늘도 역시 불금 저녁입니다. 사실 이번 주가 좀 장마 기간인가요? 좀 비가 많이 이렇게 내렸던 것 같고 오늘도 비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상당히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는 또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또 특히 오늘은 장소가 좀 평소와는 달리 바뀌었죠. 양대동 쪽이 아니라 오늘 역삼역 부근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새로운 장소다 보니 좀 찾는데 어려움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꿈에 하려고 같이 하는 장소 같아요. 네. 또 오늘이 2019년 7월 26일 불금 저녁이고요. 현재 시간이 벌써 9시 40분 넘었습니다. 꽤 늦었지만 또 즐겁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이 클라우드 보통 구름, 우리말로 구름이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저 멀리 올려놓고 뭐 쓴다 이런 식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영화 시각특수효과 연출이 전공이다 보니까 영상 제작 쪽이 좀 많이 생각이 났고요. 영상 하니까 결국 이제 렌더링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GPU 렌더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나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이 중요해서 그게 좀 첫 번째로 생각이 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데이터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그 아주 오래전에 웹하드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웹하드 썼었거든요. 지금은 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보관하기 힘든 것들을 클라우드 서비스 통해서 많이 보관해서 조금 많이 편해지는 그런 시대적 변화에 편리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할까 또 우리한테 어떠한 이로운 삶의 이로움을 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아까 어떤 그 미래 지향적인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공유나 그다음에 역설적으로 거꾸로 통제나 그런 부분들도 떠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가 좀 떠오르고요. 그리고 구글이랑 관련된 뭔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도 클라우드랑 밀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연상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떠오르는 게 공짜와 함께 이게 돈이 계속 나가는구나. 내 주머니가 매달 나간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공짜가 빈짜가 아니라. 네. 예전에는 공짜였는데 요즘은 중요한 거를 한번 마음에 드는 서비스면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상반된 게 다시 떠오릅니다. 뭐 떠오르시는 키워드도 어떤 게 있으실까요? 바꾸났어요? 클라우드 연상 서비스 연상 키워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가 이제 그 관련된 분야라서 모르겠지만은 지금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뭐 AI 민주화도 요즘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현이 많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지금 구글 같은 경우도 뭐 요즘 소위 말해서 오토 ML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도메인에 날리지만 주면은 자동적으로 뭐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이런 쪽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면서 좀 인공지능이나 뭐 그 외 나머지들이 좀 더 일반 사람들한테 좀 가까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떠오르는 키워드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하면 그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클라우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당연히 공간 제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걸 다 아우를 수도 있고 서비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비용 절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좀 특징 중에 단점이라면 네트워크 의존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차단되면 완전히 모든 것들을 일을 못하게 스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클라우드 서비스 통해서 독점화된 어떤 형태의 힘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접근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을 것인가 한 사람만 갖게 될 것인가 아니면 누가 그래도 악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도 좀 상당히 물음표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첨언을 하자면은 그
데이터가 내 데이터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 회사에 종속이 돼서 내가 원할 때 가져갈 수 없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비용을 안 냈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내가 내 데이터를 마음대로 쓸 수 없을 수도 있다. 혹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데 그 데이터가 활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특징이자 뭐 좀 어두운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뭐 특징들을 기반으로 그러면 이게 결국 사용자죠. 사용자들 입장에 클라우드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또는 그걸 활용해서 비즈니스하는 측면, 기업 측면에 있든 간에 어떤 가치들이 있을까요? 제일 처음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특징상으로 이제 공간 제약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어떤 그 스케일에 관련된 일을 해야만 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내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장점인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구입 비용을 내지 않고 통상 구독을 하거나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처음에 투입돼야 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비즈니스 면에서는 어떤 그 서비스가 융합이 돼서 확장성이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그런 면에서도 또 유연한 편리한 가치. 모였다는 측면은 또 다른 측면 접속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접속하면 결국은 그 접속하는 사람에 따라서 빠른 공유를 하게 되나요? 뭔가 뭐 콜로 되어 있는 디바이스에 전부 업데이트하려면 USB를 들고 가서 업데이트할 수도 없는데, 이건 빠르게 모든 데이터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컨텐츠 같은 것들이 글로벌하게 공유하고 배포하고 업데이트하는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가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배포가 있는데 그 굉장히 쉽게 거의 전 지구적으로 이제 배포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특징이자 가치인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커버를 하기 시작을 했고, 몇 년 전부터 이제 전 지구적인 어떤 어떤 그 이제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캐파가 지금은 있다는 게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제 굉장히 배포가 용이하기 때문에 잘못된 배포도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뭐 바이러스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그런 것들은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저는 표현을 이제 최신성이라고 표현을 쓰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항상 최신, 네. 그게 뭐 소프트웨어로 최신 버전 쓸 수 있고, 맞아요.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역시나 돈이 드네요. 그렇죠. 다 돈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뭐 가치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가 뭐 기본적인 뭐 설명은 드리지 않지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통 뭐 파스, 이아스, 뭐 사스 그러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분 계실까요? 오늘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만 이제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인프라를 내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고 내가 어딘가에 설치를 하고 이제 뭐 네트워크 연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서비스로서 이제 공급을 받는 게 이제 이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인프라라는 뭐 스토리지 네, 이런 걸 네. 의미하는 건가요?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버 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통칭하는 거죠. 네. 그리고 파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거보다 위에 있는 레벨로 인프라 위에 내가 어떤 워크로드를 올리겠다. 내가 그 인프라를 가지고 뭐 렌더링을 하겠다. 내가 그 인프라를 가지고 뭐 방송을 하겠다. 이제 어떤 워크로드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일종의 이제 어떤 서비스 레벨인 거죠. 이제 서비스를 내가 직접 구축하거나 그 서비스의 구성 요소들을 내가 직접 만들거나 개발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통상적인 서비스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플랫폼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것들을 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플랫폼은 OS를 깐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툴을 쓴다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예를 들자고 하면 네. 오피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서버가 필요한 거고, 네. 그 서버는 이제 인프라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서버가 있으니까 운영체제를 설치해야 되고, 운영체제를 설치한 다음에 오피스라는 제품을 설치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내가 그것을 구입해서 내가 서버에다가 설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플랫폼으로 제공된다라고 하면 이미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쓸 수 있는 형태로만 딱 갖추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사스는 그러면 어떤 거? 사스는 이제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플랫폼 위에 서비스가 있으니까 인프라, 그다음에 플랫폼, 그다음에 서비스가 있으니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상적으로 내가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어떤 추상적인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했을 때 넷플릭스라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고 여러 가지 구축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비스 레벨로 그 사용한 만큼 돈을 내고 쓸 수 있도록 구축을 해주는 게 이제 사스라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뭐 클라우드에 대한 의미는 다 얘기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 분야 어떤 것들이 분야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들. 서비스라는 뭐 엄청난 활용, 뭐 비즈니스라든지 뭐 어플리케이션 될 수 있는 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뭐 아바타 합성이나 뭐 음성 합성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뭐 엔터테인먼트한 것들이라든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대신한다든지 아주 단순한 것들을 뭐 대신해 준다든지 뭐 이런 서비스도 시작해서 뭐 그건 아이디어 따라서 너무 무궁무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가 내가 개발하기도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클라우드 단에서 다 음성 합성도 결국 인공지능이 음성 합성을 해주는 거고 얼굴 합성, 아바타 만드는 거 다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고 이미지 인식도 다 인공지능이 해주는 형태 결국은 인공지능 분석 쪽이 대표적으로 요즘에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한 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빅데이터 쪽도 이제 클라우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큰 대형 데이터를 내가 핸들링하거나 연산이 필요한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성능 좋은 서버 뭐 1000대, 2000대를 동원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엔 이미 그런 자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쓴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고 서버를 뭐 한 2000대, 3000대 급에 해당하는 컴퓨팅 파워를 내가 쓸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활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혁신적인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그리고 공유 경제라는 부분들은 공유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클라우드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데이터 콘텐츠도 있으면 다 접속을 해서 물론 거기에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같이 있고 어떤 공유 경제를 하기 위한 서비스들이 사례일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구독 저도 뭐 쓰고 있지만 넷플릭스라든지 뭐 저는 최근에 넷플릭스 쓰다가 마차로 바꿨어요. 그래서 장단점도 있고 아무래도 뭐 주고 있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공유 서비스 쓰고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되게 단순한 일이지만 그냥 광고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내가 구독형을 선택을 하면 광고 자체 없이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특장점으로서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다든지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뭐 미국 관련된 뭐 그런 쪽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서비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중국 쪽에도 예전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운로드하고 공짜 유통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면 최근에 뭐 약간 뭐 80년대 90년대 세대 이분들은 오히려 디지털 문화 자체가 굉장히 몸에 체험되어 있는 분들은 오히려 구독 자체를 내가 돈을 많이 보고 있지 않지만 내가 뭐 100만, 200만을 보이더라도 그 중에 한 뭐 20, 30%를 구독에 아예 돈을 쓰고 구매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화되어 있고 그런 비즈니스에 되게 활성화되고 있어서 뭐 그쪽으로 지금 뭐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클라우드라는 게 뭐 기술적으로는 클라우드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한 카피를 팔던 비즈니스에서 매달 돈을 받는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스트리밍 서비스 바뀌는 뭐 스포티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게 어떤 보면 새로운 서비스, 혁신적 서비스의 한 사례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는 거예요. 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또 최근에 뭐 1인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단순한 뭐 큰 미디어에서 뭐 가장 큰 미디어들 뭐 브로드캐스팅 같은 경우가 했다 그러면 현재는 뭐 유튜브라든지 뭐 중국에는 빌리빌리 같은 1인 크리에이터 자체가 되게 강력하고 크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걸 통해 실제로 방송하고 그걸 통해서 구독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소비 변화도 상당히 영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같은 경우는 예로 들면 단순한 내가 만들고 소비하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주고받고 그 자체를 글을 읽어주고 소통하는 정도의 어떤
서비스까지 지금 진화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시간. 그리고 기술적인 건 아니더라도 뭐 과거에는 이제 소장이나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소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되게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의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넷플릭스잖아요. 그리고 사용한 만큼 돈을 낸다 이런 컨셉이 이제 어울리는 서비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넷플릭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차량 공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소유하는 것에 과거에 이제 어떤 컨셉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떤 접근 권한이나 소비할 수 있는 권한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정보 소통의 방식도 바꾸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미디어들의 어떤 다양한 미디어들이 또 하나 이렇게 또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들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로 실감형 콘텐츠랑 같이 만나서 이렇게 활용되는 사례들을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도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클라우드가 이제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게 다양성이 더 증가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런 걸 일일이 다 구축해가지고 내가 최종적으로 서비스 할 때까지 들어야 되는 공수가 너무 큰 것이고 비용도 너무 크고 인력적으로나 리소스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할 수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이전에 해야 될 것들을 스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되게 장점인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이제 서비스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컨텐츠가 됐든 간에 다양성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주는 문제 해결이 훨씬 용이해지는 때가 되겠네요. 그렇죠. 다양성에서 이제 문제 해결도 해결될 가능성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한테는 스마트워크나 디지털 노마드, 진정한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또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사실 아까 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네요. 그렇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또 아까 빠른 공유나 배포 이런 배포 쪽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국제공인자격증 강의를 할 때 보면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해외에서 문제를 갖다 제출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그게 바로 배포가 돼서 다시 이제 그 확인하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교육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교육에도 변화가 신적이 좋게. 뭐 최근에 활용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뭐 쇼핑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어떤 본인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SNS 쪽이거든요. 페이스북이 됐던 인스타그램이 됐던 미국에는 뭐 미시시 됐던 아니면 웨이보 그런 걸 통해서 약간 뭐 광고 쪽으로 SNS를 접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컨텐츠들을 막 퍼나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했던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미디어 플러스 거기에 그 광고 형태로 자기 브랜드를 알린다든지 그런 쪽으로 굉장히 조금 SNS랑 접목한 미디어 활용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물론 제가 만든 질문은 아니고요. 같이 만든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이렇게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서비스를 뭐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안상 뭐 해킹이 됐든 뭐 다운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인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런 복구나 대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항상 뭐 백업 사이트가 있는 건지 뭐 어떤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항상 스탠바이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고요. 이제 액티브가 있고 스탠바이가 있어가지고 항상 2벌 혹은 3벌로 이루어져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물리적인 서버가 됐던 아니면 네트워크 환경이 됐던 그런 것들이 이제 백업 체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한 지역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도 통상적으로 이제 세 지역을 가지고 하나를 묶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기술적으로는 이제 대응은 할 수 있으나 뭐 해킹이 됐다든지 물리적인 거 말고 뭐 데이터베이스가 누가 이제 손상을 입었다든지,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매일매일 혹은 매주 혹은 뭐 이제 매달 백업을 해놓습니다. 백업해 놓기 때문에 뭐
하루나 뭐 한 주 요 정도로 이제 롤백이 되는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정도로 복구는 할 수는 있죠. 개인 PC에서 보통 바이러스 체킹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클라우드에도 뭐 바이러스 체킹하고 하는 그런 소프트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동일하게 있습니다.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잘 걸려야 되는 거예요. 백업 PC에 자주 하시죠? 네, 같은 게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 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산업, 산업 측면에서 어떤 쪽이 있을까요? 그게 유통 분야일지, 엔터테인먼트 분야일지, 뭐 어떤 좀 성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래픽이 굉장히 높거나 예. 그 다음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뭔가 집중을 했을 때 그거를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성격의 이제 산업과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뭔가 일정하게 어떤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몰렸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팀원 플레이 할 때 많이 프로젝트 네. 일정한 한 달 동안 페이퍼 써 그럴 때 그걸 클라우드 많이 쓰죠. 저는 영상이요. 영상 제작할 때 특히나 블록버스터처럼 이런 큰 영상 CG가 많이 들어가거나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컨텐츠 기반의 산업이네요. 네, 영상 컨텐츠 기반의 영상 산업. 같은 저도 아까 말씀하시기에 동의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 11월 11일 날에 광고전이라고 해서 하루에 처리하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찍히거든요. 걔들 접속 자체를 그냥 뭐 초 단위로 체크하는데 단위가 몇십억, 몇천억 단위 계속 올라가요. 이게. 그렇다 보면 그게 엄청난 사람들이 하루에 11월 10일 날에 그 접속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리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 버티게끔 하고 그 이웃단에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물류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물류 자체를 사람이 처리를 못해요. 그러면 그 물류를 처리하는 곳에서 뭐 예를 들어 아까 IoT 디바이스라든지 이걸 통해서 다 그 물류를 보내고 이런 것들도 결론은 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뭐 중간중간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시간 안에 법적으로 도착해야겠다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약간 진짜 몰릴 때 그 버틸 수 있는 능력 그게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이고 클라우드의 핵심 부분이지 않을까. 뭐 쇼핑센터 네.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이런 네, 블랙 프라이데이도 어떻게 보면 같은 게임 같은 경우도 제가 할 때는 뭐 새로 어떤 걸 출시했을 때 아니면 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게임 뭐죠? 총 쏘는 게임. 특수한 게임 거. 많지 않나요? 네. 한국에서 만든 거, 펍지에서 만든 거 있잖아요. 네. 네. 배틀그라운드. 네. 그거를 많이 접속하는데 그걸 약간 좀 뭐 못 버텨서 접속이 안 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쪽에도 많이 되지 않을까.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시간상. 이 클라우드의 접근 권한이 차단 내지는 박탈 당했을 때 결국은 뭐 소유주 입장에서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뭐 접근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상황들을 아니면 이런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가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슈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런 부분은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그 주체들이 좀 이게 윤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는 행위를 할 건데 그 이득이 되는 그 행위랑 실제로 그 서비스를 쓰는 고객과의 어떤 그 이제 그 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균형을 이제 어떤 그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법이 정해줄 수는 없지만 뭐 양심이나 윤리에 의해서 이제 지켜줘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한테 의존적이 되니까 그쪽에서 좀 많이 좀 이렇게 뭔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해결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 그 블록체인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뭐 구현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블록체인의 사례가 가상화폐 비밀번호 까먹어가지고 비트코인 뭐 돈 못 찾는 거 있었잖아요. 비밀번호를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까먹으면 자산 아예 상실하는 부분들. 나는 절대 이용하면 안 돼. 그래서 뭐 저기 이제 다른 얘기인데 만약에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그 보통 얘기를 하기로는
그 미들맨을 없앤다고 하잖아요. 엔드-투-엔드를 직접 네, 연결해서 네, 쓸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 원장 자체가 이제 미들맨 역할을 하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자 특징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항상 장점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있다라고 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송금했는데 비트코인으로 송금했는데 잘못 송금했다 예를 들어서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주기 전까지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은행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용했다라고 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텐데 사회적인 방법들이 있을 텐데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이제 통제나 이런 부분이 됐을 것 같은데 이제 클라우드가 라는 부분이 뭔가 중앙에 모여 있기 때문에 통제하려면 맘먹으면 얼마든지 통제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국가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통제가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것인지 아니면 각종 규제나 정책적인 그 보완을 통해서 그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통제가 하지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GDPR이라고 해서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것들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면 접근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그냥 믿고 쓰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제 내 데이터를 맡겼는데 어떻게 쓸지를 그냥 모르는 거죠. 사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강제성이 조금 필요. 약간의 국가적인 통제도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법으로 악용한다든지 뭐 안전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조금 게임은 밤에 셧다운, 접속 차단 그래서 했잖아요. 셧다운. 뭐 저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과거에 보면 이제 잊혀질 권리라고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을 때 내 정보가 안 떴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내가 내 정보를 마음대로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런 거랑은 좀 이렇게 귀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도적으로 조금 뒷받침이 돼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으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서비스가 여러 산업 분야나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혁신적인 부분 어떤 형태가 클라우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지 질문이긴 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 기술로 전공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아까 특징 중에서 이제 데이터가 모여 있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거든요. 큰 장점으로 이제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그 머신러닝 관련해서는 그래서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데이터를 쉽게 제어를 할 수가 있고 학습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되게 혁신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클라우드 때문에 혁신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서비스가 이제 혁신인 것들이 더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도 뭐 답은 들을 수 없지만 결국 혁신의 의미는 이 사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점 있잖아요. 네. 뭐 사회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 결국은 풀리지 않았던 문제점들을 이게 해결할 수 있다면 뭐 그게 혁신이지 않나 싶긴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소셜 로봇이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요. 어떤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회복지나 이런데 지금 현재 뭐 독거노인이나 이런 이야기하는 말동무식으로 로봇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클라우드 서비스로 해서 그 머신러닝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네. 데이터가 흩어져 있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혁신적인 기반을 갖고 있다. 어떻게 하는 거냐에 따라서 되게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반을 제공해 준다는 게 좀 좋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기존에 해결되기 힘들었던 것들은 되게 돈이 많이 들어서 비용 문제 때문에 정부 예산이 또 제한돼 있고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이 안 됐던 것들도 있고 또는 사람이 없어서 왜냐하면 요즘 그 젊은층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고 노인층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아까 슬프다는 내용 나왔지만 오히려 고령화 사회에서는 오히려 외톨이가 될 수 있는 통해서 나는 이완을 받을 수 있다라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좀 혁신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래서 또는 3D 프린팅, 클라우드 프린팅해서 내가 이제 보내면은 내 가구든 어떤 여러 가지 소품들을 갖다가 클라우드로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미 그 네.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그러니까 그 직접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랑 직접적인 어떤 그 공유 경제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마지막 잠깐 질문. 질문. 네, 말씀하세요. 뷰로는 어차피 클라우드 자체가 가장 좋은 게 실시간이고 편리성인데 제가 사실 중국 쪽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특히 위챗 같은 경우 열어보면 중국에서 속도하고 여기 속도가 2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만든 지역 데이터 들었을 때 속도가 되게 늦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갭 자체를 그 실시간 정도는 아니겠지만 뭐 거의 지금 현재 2배 속도라 그러면 그 자체를 그냥 0.0 1.1 정도 속도로만 줄여도 핵심적이지 않을까. 저는 갑자기 굉장히 늦다는 말씀을 느껴서 아니면 그걸 또 별도로 2개 지역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아무튼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오지 빠르게인가요? 네. 오지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의 강조를 많이 하죠. 네.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기반이 클라우드화되어 있으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 그게 좀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다양성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주는 솔루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 할게요. 다 말씀 나눴지만 여러 서비스 중에 그나마 클라우드 서비스가 잘 어울리는 부분, 아까도 아마 비슷하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뭐 요약하는 측면에서 클라우드랑 잘 어울리는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인공지능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결국은 저는 이제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버추얼 디지털 트윈에서 국가 전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봤을 때 특히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로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하기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 세 개가 핵심이 스마트 시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기억을 하면 좋을 만한 키워드를 빨간 펜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5G.5G가 제일 먼저 오지가 거기 아이언 게 아, 네. 오지 스케일. 스케일이 어느 쪽 여기 있네요. 예. 스케일. 저 서비스 융합 서비스 융합, 공유 경제. 공유 경제. 이제 고속 다셨네. 경제. 네. 공유. 이거 제가 적었어요. 그 네트워크 빅데이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다. 네. 네. 인공지능. 거기 윤리업. 보안 윤리 옆에 최고 좀 저기 옆으로. 여기 오토 거기 윤리업. 이게 비실비실 그런가 봐. 아, 네. 여기서 위에서 비실. 보안과 윤리도 보안과 윤리요. 빨간 펜을 네. 어느 쯤에 거기 이렇게. 네.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노마드. 클라우드와 온디바이스 조합. 클라우드. 방향성의 클라우드와 온디바이스 조합. 저는 실시간 실시간. 네. 의외로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기업형 서비스에 대한 규모가 없어도 할 수 있다. 네. 그 부분은 좀 의미 있다. 빨간 펜은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어디 가서 이 키워드만 탁탁탁 이해하면 네,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빨간 키워드만 가지고 스토리텔링 하실 분 있으실까요? 레벨업. 엘리베이터 5분 뭐 스피드
클라우드 서비스는 무엇인지. 예. 뭐 스토리텔링까지는 아니지만 네네네네. 뭐 이렇게 전망을 해본다라고 하면 네. 거의 이제 이미 클라우드가 주는 가치를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부정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긍정적인 게 더 크기 때문에 이 거스를 수 없는 방향성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실제로도 이제 그 어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봤을 때 소규모 인력이 소규모 있다. 그리고 자기네 사이즈에 걸맞지 않은 스케일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쓰여지게 될 것 같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단순히 그냥 편하고 그 유용해서 라기보다도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로 비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이제 크거든요.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장점들이 커서 지속적으로 계속 더 많이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걸 또 다른 관점으로 스토리텔링 하실 수 있는 분. 이걸 이제 다양한 관점으로 이렇게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빨리 하시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많이 해가지고. 예. 시간도 없어 빨리. 네. 일단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오면서 사실 결국 이제 빅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 쌓은 다음에 결국은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형태로 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는 게 클라우드 중 한 큰 흐름인데 결국은 아무리 인공지능이 잘 돼도 네트워크 끊어지면 이게 안 되겠고 그래서 결국은 안정적으로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즘 5G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가 또 클라우드로 맞물리는 결국은 5G를 통해서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냥 어디 돌아다니면서도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라는 라이프 스타일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서비스들이 나오고 융합이 돼요. 되는 거고 이 클라우드만으로 서비스 융합되는 게 아니라 이 디바이스까지 서로 조합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로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공유 경제가 되는 거죠. 어떤 디바이스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존에는 소프트웨어를 파는 비즈니스였지만 접속해서 사용하는 구독 경제 형태로 공유 경제 마찬가지고